안녕하십니까? 지식의 숲을 탐험하는 여러분을 위한 깊이 있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금융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하는 시스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위험,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데 중요한 통찰을 줄 것이라 믿으신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이 저희에게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 역사책은 이날을 블랙 먼데이라 기록합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난 날입니다. 다우 존스 지수가 단 하루 만에 6% 폭락했습니다. 몇 주, 몇 달에 걸쳐 서서히 하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순간에 평생 모은 재산이 증발했고 뉴욕 증권거래소 객장에서는 노련한 트레이더들이 절망에 빠져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을 때 그 누구도 이 끔찍한 사태가 왜 일어났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쟁이 터진 것도, 충격적인 정치 스캔들이 있었던 것도, 거대 기업이 파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시장을 둘러싼 그 어떤 나쁜 소식도 없었습니다. 조사 끝에 밝혀진 진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붕괴의 원인은 외부가 아닌 시장 시스템 그 자체에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로 그 메커니즘이 오히려 모두를 파멸로 이끄는 죽음의 나선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매도가 또 다른 매도를 부르고 그 매도가 더 큰 매도를 촉발하는 끔찍한 피드백 루프. 결국 시스템 전체가 마비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 폭주 기관차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이야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987년에 그 괴물이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고, 더 빠르고, 더 강력한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합니다. 기술은 변했고, 상품의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그 구조와 위험, 그리고 정해진 파멸이라는 결말은 소름 끼치도록 똑같습니다. 월스트리트의 전문가들은 이야기를 애써 외면하고 금융 미디어는 결코 대중에게 경고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소수의 사람들은 조용히 현금을 확보하고 위험을 대비하며 다가올 그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1987년 10월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 주식시장은 수년간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982년 이래 3배 이상 치솟았습니다. 시장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새로운 기술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희망, 즉 뉴 패러다임에 대한 믿음이 팽배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신가요? 하지만 그 화려한 표면 아래 아주 위험한 것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습니다. 바로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새로운 금융 기법이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끈 이 전략의 개념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포트폴리오의 손실을 자동으로 방어한다는 것이죠. 만약 시장이 하락하기 시작하면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주식을 팔고 국채와 같은 안전자산으로 갈아타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완벽한 보험이자 안전망처럼 보였습니다. 1987년 10월, 이 포트폴리오 보험 프로그램은 수십억, 수백억 달러의 자금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프로그램들은 똑같은 명령어를 입력받은 상태였습니다. 주가가 떨어지면 팔아라. 10월 19일, 시장은 약간의 하락세로 출발했습니다. 대폭락이 아닌 흔히 있을 수 있는 평범한 조정처럼 보였죠.
하지만 바로 그 작은 하락이 포트폴리오 보험 프로그램들의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프로그램들이 기계적으로 매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팔자 주가는 더 떨어졌고 더 떨어진 주가는 더 많은 프로그램들의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는 또다시 주가를 끌어내렸고 이는 상상할 수 없이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매도에 나서게 만들었습니다. 멈출 수 없는 연쇄 반응, 폭포수 같은 투매였습니다. 이 과정에는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었습니다. 컴퓨터는 그저 입력된指令, 포트폴리오를 보호하기 위해 파라라를 충실히 따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모든 컴퓨터가 동시에 팔려고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는 사람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는 사람이 없으면 가격은 그저 수직으로 추락할 뿐입니다. 그날 하루 동안 다우 지수는 508포인트, 6%가 사라졌습니다. 역사상 가장 큰 일일 하락률이었습니다. 이는 기업의 가치나 경제 상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시장이 스스로를 파괴하는 기계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벌어진 비극이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보험의 작동 원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봅시다. 당신이 1억 달러짜리 주식 포트폴리오를 가졌다고 상상해보세요. 손실을 막기 위해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주가가 5% 하락하면 자동으로 주식 일부를 팔아서 안전한 국채로 옮겨줘. 개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합리적인 위험 관리 방식입니다. 문제는 당신 혼자만 이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수백 개의 기관들이 수백억 달러의 자금으로 모두 똑같은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시장이 3% 하락합니다. 아직 당신의 프로그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더 보수적인 기준, 예를 들어 2% 하락 시 매도하도록 설정된 다른 프로그램들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매도세가 시장을 2% 더 끌어내립니다. 이제 하락률은 총 5%가 되었고 마침내 당신의 프로그램과 당신처럼 5%를 기준으로 삼았던 수십 개의 다른 프로그램들이 동시에 매도를 쏟아냅니다. 매도는 가속화되고 가격은 더 빨리 무너집니다. 더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도 기준에 도달하고 더 많은 매물을 더 빠른 속도로 쏟아냅니다. 스스로의 꼬리를 물어뜯는 뱀처럼 매도가 하락을 부르고 하락이 매도를 부르는 자기실현적 예언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 기계는 기업의 가치나 미래의 성장성 같은 것은 전혀 고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가격이 떨어졌는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예라는 답이 나오면 기계적으로 팔 뿐입니다. 오후가 되자 뉴욕 증권거래소는 폐쇄 직전까지 몰렸습니다. 유동성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팔려는 주문은 산더미처럼 쌓였지만 사려는 주문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결국 이 끔찍한 붕괴는 어떤 합리적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팔 사람이 남아있지 않은 물리적 한계에 부딪혀서야 멈췄습니다. 사건 이후 규제 당국은 서킷 브레이커처럼 주가가 너무 빨리 떨어질 경우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그저 폭탄의 폭발을 잠시 늦춘 것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로 시간을 돌려봅시다. 포트폴리오 보험이라는 이름의 상품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메커니즘, 그 유령은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몸집으로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을 뿐입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 초단타 매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패시브 ETF가 바로 그것입니다. 1987년에 포트폴리오 보험이 차지하는 거래 비중은 기껏해야 10% 정도였습니다. 오늘날 알고리즘과 초단타 매매는
전체 주식 거래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인간이 아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인간은 인지조차 할 수 없는 마이크로초 단위로 수백만 건의 거래를 결정합니다. 이 알고리즘들은 1987년에 프로그램처럼 정해진 규칙을 따릅니다.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사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팝니다. 그리고 시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모두가 동시에 반응합니다. 2010년 5월에 있었던 플래시 크래시 사태를 기억하십니까? 다우지수가 아무 이유 없이 단 몇 분 만에 1000포인트 가까이 폭락했다가 거의 곧바로 회복되었습니다. 원인은 한 알고리즘의 매도가 다른 알고리즘들의 연쇄 매도를 촉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1987년의 축소판을 우리는 이미 목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2025년의 진짜 위험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ETF, 상장 지수 펀드입니다. 특히 우리 한국 투자자들에게는 동학개미운동 이후 너무나도 친숙해진 이름입니다. 안전하고 분산 투자가 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 때문에 수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은퇴 자금과 소중한 자산이 이곳으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S&P 500 ETF 하나를 사면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간단하고 현명하게 느껴집니까? 하지만 바로 여기에 1987년과 똑같은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이 ETF를 팔 때를 상상해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하여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이 너도 나도 ETF를 팔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ETF 운용사는 환매 요청에 응하기 위해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실제 주식들을 시장에 내다 팔아야만 합니다. 이 매도세는 주가를 더욱 끌어내리고 이는 더 많은 투자자들의 공포를 자극해 더 많은 ETF 매도를 유발합니다. 그러면 ETF는 더 많은 주식을 팔아야만 하고 주가는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1987년 포트폴리오 보험의 피드백 루프와 구조적으로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ETF는 유동성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환상입니다. 모두가 팔려고 할 때 그 물량을 받아줄 사람이 없다면 유동성은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2020년 3월 코로나 팬데믹 위기 당시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던 채권 ETF들조차 기초자산의 가치보다 엄청나게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는 괴리율 문제가 발생하며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주식은 채권보다 훨씬 더 변동성이 큽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1987년 포트폴리오 보험이 통제하던 자금은 약 1천억 달러였습니다. 오늘날 패시브 인덱스 펀드와 ETF가 통제하는 자금은 15조 달러가 넘습니다. 무려 150배나 큰 규모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 전체가 하락하면 판단은 기계적인 규칙에 따라 움직이도록 프로그래밍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퇴직연금 계좌도 당신이 가입한 인덱스 펀드도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거대한 기계의 일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87년과 2025년의 평행이론을 명확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1987년 포트폴리오 보험은 가격이 하락하면 자동으로 팔았습니다. 2025년 ETF는 투자자들이 환매하면 자동으로 팝니다. 1987년 프로그램은 인간의 판단 없이 기계적 규칙을 따랐습니다. 2025년 알고리즘은 인간의 감독 없이 마이크로초 단위로 거래를 실행합니다. 1987년 모든 프로그램이 동시에 작동하며 연쇄 붕괴를 일으켰습니다. 2025년 패시브 자금 흐름은 동조화되어 있어 하나의 ETF 매도가 다른 ETF의 매도를 부릅니다. 1987년 유동성은 사라졌습니다. 2025년
유동성은 환상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사는 사람은 증발할 것입니다. 1987년 붕괴는 단 하루 만에 6%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현대의 속도와 규모를 감안할 때 붕괴는 몇 시간이면 충분할 것이고 그 폭은 30%, 40%를 넘을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동일하지만 기술은 더 빠르고 규모는 상상할 수 없이 커졌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안전장치들은 인간의 속도에 맞춰 설계되었지 기계의 속도로 벌어지는 혼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작은 불씨가 이 모든 것을 촉발할까요? 1987년에도 명확한 촉매제는 없었습니다. 그저 너무 빠르고 높게 오른 시장과 며칠간의 작은 조정, 그리고 기계가 폭주했을 뿐입니다. 2025년에는 지정학적 충격, 갑작스러운 금리 인상, 어느 한 기업의 파산, 혹은 단지 몇몇 거대 자본의 계획적인 매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아쇠가 무엇이냐가 아닙니다. 일단 매도가 시작되면 시스템의 구조가 모든 것을 집어삼킬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붕괴가 일어나면 전문가들은 놀란 척할 것입니다. 알고리즘과 ETF를 탓하며 새로운 규제를 외치겠죠. 하지만 1987년의 교훈을 공부하고 피드백 루프의 무서움을 이해하며 이 평행이론을 인지하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이 필연적인 결과였음을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1987년 10월 19일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기계가 오히려 그들을 파괴했습니다. 2025년 그 기계는 우리 모두의 은퇴 계좌를 연료 삼아 훨씬 더 크고 빠르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다가올 위험을 미리 보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룻밤 사이에 자산이 반토막난 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지? 라고 묻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 시스템의 구조를 이해하는 것만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무기입니다. 두 번째 블랙 먼데이는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 여정의 등대가 되기를 바랍니다.